키홀더가 부착된 가죽의 옆면을 마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착이 된 상태에서 마감제를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감제가 여기만 묻는 게 아니라 몸판의 가죽에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반드시 마감을 먼저 하고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에 옆면 마감제를 묻히시고 톡톡톡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다이아몬드 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왜 사용하지 않았냐면 절단면이 깔끔할 때는 다이아몬드 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재단을 잘못하셔서 울퉁불퉁 할 때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줄을 사용하셔서 간 다음에 매끈하게 다듬고 그 다음에 옆면 마감제를 발라주세요. 자, 마감제를 바르고 나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 어느 정도 흡수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주신 다음에 슬리커를 사용하셔서 문질러 주시면 가죽의 옆면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부분이 굉장히 매끈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 마감제가 발라진 면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발랐던 하얀색이 약간 스며들어서 좀 흰색들이 적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르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스며들었으면 슬리커에 홈이 맞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넣으시고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한쪽을 미리 문질러서 정리해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1회 한 거거든요. 저희가 옆면 마감제를 할 때는 보통 3번 정도, 3회 정도 해주시면 훨씬 더 매끈하게 광이 나고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가죽을 접착하기 위해서 큰 가죽과 작은 가죽 위에 중심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중심하실 때는 자를 사용하셔서 센치를 재시고 지금 보시면 16cm가 나오거든요. 자, 16cm에서 정 가운데 은펜을 사용하셔서 자, 화면상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표시를 하면 저는 잘 보이거든요. 자, 양쪽 모두 다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작은 가죽에도 중심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중심을 표시하셨으면 두 개의 중심을 맞추셔서 위치를 먼저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은펜을 사용하셔서 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냥 손톱을 사용해서 저희가 본드 칠할 자리를 표시해 줍니다. 자, 두 가지 보여드리면 한쪽은 손톱을 이용해서 표시한 부분이고요. 한쪽은 은펜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개를 접착하기 위해서 본드를 바르겠습니다. 본드를 바르실 때는 반드시 바닥에다가 이면지나 종이 같은 거를 깔아 놓으시고 헤나를 사용하셔서 한쪽 부분에 본드를 이렇게 짜주시고 끝에서부터 한 번에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간격이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돌려가시면서 넘어가지 않게.
나머지 한쪽에도 본드는 한쪽 면에만 바르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접착할 두 곳에 모두 본드를 발라주시고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는 게 접착력이 가장 좋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본드가 있는 건 이렇게 최대한 얇게, 그래서 두 쪽 다 본드를 칠했습니다. 자, 지금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요,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접착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무늬를 넣거나 위아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아래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위쪽이다. 그럼 이 위쪽과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접착을 하셔야지, 거꾸로 붙이시면 그림이나 모양, 디자인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은펜을 표시한 부분과 두 부분을 마주 하셔서 붙이시는데, 자, 지금처럼 단면이 일정하게 이렇게 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게 붙이시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붙여주시고, 본드를 붙인 다음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한 30초 정도는 어느 정도 지나서 본드가 약간 꾸덕꾸덕하다고 생각됐을 때, 약간 반건조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눌러서 붙여주셔야 접착력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가죽을 접착한 모습입니다. 13mm 와이어 스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앞뒤로 돼서 단추가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죽의 뒷면에 5mm 펀치로 구멍을 뚫은 부분에 넣어주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겉면이 보이는 단추를 구멍에 다시 넣어주십니다. 쇠판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단추를 넣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두 개의 철선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세터에 직선이 된 부분과 곡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직선된 부분을 맞추어서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추어서 끼워주시고, 나무 망치를 사용해서 수직으로 자, 주시면 이렇게 단추가 한쪽 부분이 달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는 지금 단추가 여기서 이렇게 잠겨야 되기 때문에 모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넣어주시고, 이것과 한 쌍이 되는 부속을 위에다 올려주세요. 쇠판의 평평한 부분으로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세터에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위에다가 맞춰서 넣어주세요. 다시 나무 망치를 사용하셔서 주시면 이렇게 달아줄 수 있습니다. 13mm 와이어 스냅 단추를 두 개 단 모습입니다. 자, 겉에서 본 모습이고요. 안쪽에 두 개의 단추가 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옆면 마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붙여진 부분은 잘 이제 시작 부분과 단이 없게 잘 붙여져 있기 때문에 단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밑에 부분은 재단을 제대로 했더라도 지금처럼 약간의 단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칼을 사용하셔서 잘라주시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줄을 사용하셔서 단 차이가 없도록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하신 건 각도인데요. 반드시 가죽과 다이아몬드 줄이 수직으로 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경사가 맞지 않으면 가죽 자체가 다이아몬드 줄의 경사에 따라서 뭐 45도 각도로 갈릴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45도 각도로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갈고 나서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고요. 지금 간다고 갈았는데 아직도 가죽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쇠자와 칼을 사용하셔서 한 번 더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 줄로 갈아주시면 돼요. 자, 경사를 맞추시고 가죽이 조금 튀어나왔을 때는 칼로 자르는 게 잘 잘리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 줄을 사용하셔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이아몬드 줄을 갈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죽에 보풀이 일어난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옆면 마감제를 바르겠습니다. 가죽에 옆면 마감제가 겉면에 묻었을 경우에는 물티슈나 헝겊을 사용하셔서 가죽과 수평으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때 반드시 옆면 마감제가 마르기 전에 닦아주셔야 가죽에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옆면 마감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슬리커를 사용하셔서 가죽의 두께와 맞는 홈에 끼워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옆면 마감은 한 번 하시는 것보다 3회 정도 해주셔야 매끈하고 깔끔하게 더 잘 나옵니다. 코너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달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코너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고기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가죽의 끝부분을 1mm에서 2mm 정도 네 부분을 모두 잘라주세요. 자, 이건 뭐 굳이 자를 사용하셔서 재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 많이만 자르지 않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매트에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너의 끝부분을 끼워주시고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 평플라이어를 이용하셔서 옆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을 할 때는 다시 돌려주세요. 돌려주셔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달아보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돌리셔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평 플라이어로 네 개의 코너를 모두 달아서 키홀더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단추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13mm 와이어 스냅과 저희가 보시면 5mm 리벳을 사용하셔서 키홀더를 완성했습니다. 베이스를 말린 후에 파란색 유성 염색약을 사용하여 염색을 해보겠습니다.